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놈의 개가 또 미친 듯이 묘를 파헤치고 있네. 큰아들 김태식은 돌을 움켜쥔 손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묻힌 무덤 앞, 흙더미는 이미 어지럽게 뒤집혀 있었고 그 위에는 진흙투성이 발자국이 선명했다. 무덤 옆에 서 있는 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입술이 떨렸고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라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듯 보였다. 하지만 묘를 파는 진돗개 백구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더 집요하게 앞발로 땅을 헤집고 있었다. 거친 숨결과 함께 흙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싸늘한 초가을 바람 속에서 묘비는 더욱 외로워 보였다. 둘째 아들 김도연은 팔짱을 낀 채 묘 옆에서 형을 말리듯 낮은 목소리를 냈다. 도연의 시선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쩐지 무시하는 기색도 섞여 있었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그냥 개 버릇이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긁는 거지. 별일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태식은 곧바로 눈을 부릅뜨며 도연을 노려봤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짜증이 묻어 있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넌 맨날 대수롭지 않다 하면서 손 놓고 있지. 아버지 묘가 개 장난터냐?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수근거리는데 그 꼴을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그 순간 조금 떨어져 있던 막내딸 김수진이 조심스레 한 발 다가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개와 묘비 사이를 오가며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었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저 개가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매일 똑같은 자리만 파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태식은 얼굴을 찡그리며 수진을 향해 고개를 획 돌렸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김태식이 말했다. 수진아, 내가 아직도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믿냐? 괜히 없는 소리 지어내지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얘기를 꺼내? 도연은 팔짱을 풀며 한숨을 쉬고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말투에는 형보다는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결국 수진의 말은 가볍게 넘기려 했다. 김도연이 말했다. 수진아, 괜히 마음 약해져서 그래. 걔가 무슨 특별한 뜻이라도 알겠니? 그냥 지나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수지는 두 오빠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백구에게 머물러 있었다. 걔는 낑낑거리며 땅을 더 파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단순히 장난을 치는 동물의 표정이 아니라 애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고 그 모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지켜봤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개가 묘를 파면 불길하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는 이도 있었고 짐승이 뭘 알겠냐라며 허허 웃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백구의 집요한 행동을 단순한 우연이라 쉽게 잘라 말하지 못했다. 태식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식이 말했다. 다들 보시오. 이놈은 그저 버릇없는 짐승일 뿐이야. 오늘 당장 묶어 두던지 쫓아내야겠어. 아버지 묘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할 수는 없지. 도연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고 수지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떨리는 눈빛으로 오빠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백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묘 옆에 바짝 붙어 흙을 파헤친 뒤 잠시 숨을 고르며 묘비 앞에 웅크렸다. 달빛이 개의 눈동자에 반사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마치 무덤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자처럼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품은 것 같았다. 그날 밤 가족들은 묘터를 떠나면서도 서로 다른 표정을 지었다. 태식은 분노로, 도연은 무심한 듯 체념으로, 수지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묘 앞에 남은 백구는 낮게 신음을 흘리며 묘비 곁에 다시 몸을 웅크렸다. 싸늘한 바람이 억새밭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 광경을 더욱 쓸쓸하고 기묘하게 만들었다. 형, 이거 좀 보세요. 뭔가 나왔어요. 둘째 아들 김도연이 갑자기 소리쳤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묘를 파헤치던 백구가 드디어 땅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끄집어냈던 것이다. 흙투성이 된 천은 오래되어 갈라지고 헤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감겨 있는 듯했다. 순간 태식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천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흙이 와르르 떨어지며 공기가 탁해졌다. 천을 풀자 안에서 오래된 금붙이 몇 점과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나왔다. 종이에서는 곰팡내가 풍겼고 금붙이는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다. 세상에, 이런 게 묘에 묻혀 있었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태식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금붙이를 만지작거렸다. 눈빛은 놀라움과 탐욕이 뒤섞인 빛을 띠고 있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수진아, 이게 대체 뭐냐? 아버지가 이런 걸 왜 묻어두신 거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재산을 숨겨둔 건가? 도연은 형의 손에 들린 금붙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설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나 귀중품을 여기에 묻어두신 건 아니겠죠? 왜 이런 걸 굳이 무덤에까지 가져오셨을까? 막내딸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오빠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숨기셨을 리가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백구가 괜히 이걸 파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태식은 수진의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식이 말했다. 수진아, 제발 쓸데없는 상상 그만해라. 돈이든 뭐든 이제 우리가 찾아낸 이상 우리 손에 달린 거야. 아버지가 괜히 묻어둔 걸 수도 있지. 별거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 백구는 묘비 곁에 다시 앞발을 받고 흙을 파헤치며 낮게 울부짖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파내야 할 것이 더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기묘한 행동에 다시 웅성거렸다. 아직 뭐가 더 있나 본데 저 개가 왜 저러지? 바람이 더욱 차갑게 불어와 억새밭이 흔들렸다. 하늘은 먹구름이 몰려들며 어두워지고 있었다. 태식은 천과 금붙이를 움켜쥔 채 점점 불안해지는 시선을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이미 욕심에 사로잡혀 금붙이를 꼭 쥔 채 놓을 줄 몰랐다. 도연의 눈빛 또한 점점 탐욕에 젖어들고 있었고 수지는 두 오빠 사이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백구는 땅을 파던 발을 멈추고 묘비 앞에 웅크렸다. 달빛도 햇살도 닿지 않는 그늘 속에서 개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검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전하려는 의지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형, 여기 글씨가 보여요. 뭔가 적혀 있어요. 둘째 아들 김도연이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종이뭉치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는 습기와 곰팡이에 절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쉽게 찢어질 듯 너덜거렸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게 눌러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잦아들었다. 태식은 불안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낡고 거칠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종이에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듯했다. 내 자식들아,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걸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태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고 손끝이 떨려 글씨를 이어 읽을 수조차 없었다. 도연의 표정 또한 굳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는 당혹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져나갔다. 태식은 갑자기 종이를 움켜쥐고 찢으려 들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수진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 안 돼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왜 없애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진실이 담긴 거라고요. 태식은 수진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수진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글씨 몇 줄에 집안이 흔들릴 필요 없어. 괜히 남들에게 알려지면 수치만 당하는 거야. 도연은 땀에 젖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리듯 내뱉었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아버지가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순간 종이 뭉치 아래에서 작은 상자가 함께 떨어졌다. 녹슨 금속 상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분명 누군가 소중히 간직했던 흔적이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뭔가 더 있는 모양인데 혹시 증거 아니야? 태식은 상자를 들고 뚜껑을 억지로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낡은 녹음기가 드러났다. 버튼은 이미 달아 있었지만 안에 끼워진 테이프에는 김영수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순간 도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고 수진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태식은 불안한 듯 웃음을 흘렸다. 김태식이 말했다. 녹음기? 이런 게 대체 뭐라고 고장이 났을 거다. 별거 아닐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에 쥔 상자는 땀에 젖어 미끄러울 정도였다. 수진은 눈물이 맺힌 채 오빠들을 바라봤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가 왜 백구를 곁에 두셨는지, 왜 이런 걸 묻어두셨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무덤가를 스쳐 지나가며 억새밭을 거칠게 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백구는 묘비 앞에 앉아 낮게 울부짖었고 눈빛은 마치 이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가족들의 숨겨진 죄와 진실은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형 그냥 틀어봐요. 아버지가 직접 남긴 거잖아요. 둘째 아들 김도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흔들렸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가을 바람은 더욱 싸늘하게 불어와 묘비 주위를 감돌았다. 마침내 태식이 버튼을 눌렀다. 삐걱거리는 기계음이 짧게 울리더니 잡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떠난 아버지 김영수의 목소리였다. 태식아, 도연아, 수진아,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다투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눈을 피해 너희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순간 태식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도연이 다급히 손을 뻗어 막았다. 두 사람의 손이 녹음기 위에서 격렬히 맞부딪히며 잠시 불꽃 튀는 긴장감이 흘렀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두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녹음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이어졌다. 태식아, 내가 몰래 땅 문서를 빼돌린 것도 알고 있다. 도연아, 내가 뒤에서 함께 꾀하며 재산을 나눌 계획을 세운 것도 다 안다. 나는 아비로서 너희를 탓하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한 짓을 다 보셨던 거야. 태식은 도연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헛소리하지 마. 이건 그냥 아버지가 괜히 의심하신 거야.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나 녹음기는 그들의 변명을 비웃듯 또렷한 목소리를 이어갔다. 내가 가장 믿었던 건 결국 백구였다. 이 아이만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켰지. 너희가 떠난 뒤에도, 내가 아픈 밤에도 언제나 내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에게 마지막을 맡긴다. 언젠가 진실을 파헤칠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저런하고 낮게 중얼거렸다. 태식은 손에 쥔 금부치를 꼭 움켜쥔 채 시선을 돌렸고 도연은 주저앉은 채 고개를 감췄다. 수지는 두 오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이제 그만 인정해요.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남긴 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태식은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으며 소리쳤다. 김태식이 말했다. 수진아,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아버지가 다 오해한 거야.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실 분이 아니었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에는 두려움이 뚜렷하게 비쳤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억새밭을 휘몰아쳤다. 백구는 묘비 앞에 앉아 묵묵히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주인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듯 깊고 애절하게 퍼져나갔다. 그 순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은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했잖아. 내가 다 망쳐놓은 거라고. 둘째 아들 김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묘터의 공기는 한순간에 날카롭게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웅성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큰아들 김태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손에 쥔 금부치를 떨어뜨릴 듯 움켜쥔 채 도연을 노려봤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악물려 있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감히 내가 그런 말을 해. 아버지 재산 빼돌리자고 처음 꾀한 게 누군데. 내가 나한테 찾아와 같이 해보자고 했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런 짓 하지도 않았어. 도연은 억울하다는 듯 두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거짓말하지 마. 나도 잘못했지만 결국 결정한 건 형이었잖아. 형이 늘 욕심을 부리고 형이 먼저 아버지 몰래 문서를 손댄 거야. 난 그저 따라간 것뿐이야.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묘비 앞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짓눌렸다. 억새밭은 바람에 흔들리며 싸늘한 소리를 냈고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속삭였다. 결국 다 진실이었구먼. 저 집안, 속이 저럴 줄이야. 막내딸 김수진은 두 오빠 사이에 서서 눈물이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면 아버지가 더 서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태식은 수진의 말을 무시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식이 말했다. 수진아, 넌 모른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내가 챙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도연은 형에게 한 발 다가서며 이를 갈았다. 김도연이 말했다. 지킨다고. 형은 그냥 욕심 부린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문서를 손댄 게 그게 지킨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은 불꽃처럼 부딪혔다.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도연은 손끝을 떨며 형을 향해 다가섰다. 순간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팽팽해졌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형제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묘비 위에 흙먼지를 뿌렸다. 백구는 묘 앞에 앉아 울부짖으며 짖기 시작했다. 마치 그만하라는 듯 절규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두 형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태식은 도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의 몸이 거칠게 부딪히며 땅 위에 흙먼지가 날렸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형의 팔을 밀어내며 외쳤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우리 죄를 이제는 감출 수 없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잖아. 이젠 욕심 부려도 소용없어. 태식은 이를 갈며 도연의 멱살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윽박질렀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닥쳐.
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널 감쌌던 게 화근이었어. 차라리 처음부터 끊어냈어야 했는데 수지는 두 사람의 사이에 뛰어들며 절규했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가 믿었던 건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뭔데요?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묘비 옆 흙더미가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백구가 앞발로 땅을 파내더니 이번에는 종이와 함께 묶인 또 다른 낡은 봉투를 끄집어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증거가 숨어 있는 듯 보였다. 형제들의 격한 숨소리와 울부짖는 백구의 짖음,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새로운 단서가 뒤엉키며 무덤 앞의 공기는 더욱 음울하고 기묘하게 변해갔다. 형,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 또 뭐가 나왔잖아요. 둘째 아들 김도연이 땅 위에 떨어진 낡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오래된 흙에 절어 가장자리가 이미 반쯤 찢겨 있었고 눅눅한 종이 냄새가 퍼졌다. 도연은 손끝을 떨며 봉투를 뜯었다. 순간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여러 장의 문서와 함께 얇은 수첩 한 권이었다. 문서에는 아버지 김영수의 서명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땅 문서와 관련된 기록이었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손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이어졌다. 1978년 5월 8일, 큰아들 태식이가 몰래 문서를 가져갔다. 1982년 8월 6일, 둘째 도연이가 그 일에 가담했다. 나는 끝내 믿음을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백구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순간 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문서를 낚아채려 떨렸다. 김태식이 말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일부러 꾸민 거라고. 아버지가 이런 기록을 남기실 리가 없어. 그러나 도연은 수첩을 움켜쥔 채 형을 향해 거칠게 외쳤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이제 더 이상 발뺌하지 마요. 아버지가 하나하나 다 적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태식은 도연의 멱살을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도연이 거칠게 형의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이제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언제라도 주먹이 오갈 것만 같은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 막내딸 김수진은 두 오빠 사이에 서서 손을 벌벌 떨며 외쳤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남긴 건 이런 싸움을 하라고 남긴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고 우리가 반성하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태식의 눈에는 이미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수진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씩 내뱉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수진아, 넌 아무것도 몰라. 세상은 착하게만 살아선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괜히 이딴 걸 남긴 거라고. 괜히 이 개가 묘를 파헤쳐서 온 마을에 망신만 당하게 만들고 있잖아. 수진은 울먹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바람은 묘터를 세차게 휘몰아쳤다. 억새는 거칠게 흔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결국 다 사실이었네. 큰아들이 저런 일을 했다고 둘째도 같이였다니. 수군거림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백구는 땅 위에 다시 앞발을 받고 낮게 짖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이제 다 드러났다라고 외치는 듯한 선언 같았다. 태식은 결국 무너진 듯 땅에 주저앉았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면서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도연은 손에 쥔 수첩을 내려다보며 숨을 헐떡였다. 수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두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을 사람 중 한 노인이 낮게 한마디 내뱉었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지. 아버지가 다 알면서도 무덤까지 가져가신 건 언젠가 이렇게 드러날 걸 아셨던 거야.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태식과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두 형제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눈빛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죄책감으로 얼룩졌다. 묘터의 공기는 무겁고 싸늘하게 내려앉았고 모두의 시선은 이제 단 하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백구에게 향하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형, 더는 숨길 수 없어.
둘째 아들 김도연이 수첩을 움켜쥔 채 형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동자에는 오랜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큰아들 김태식은 주저앉았던 몸을 번쩍 일으켜 세웠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잔뜩 굳은 주먹은 곧장 도연의 멱살로 향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땅 위에서 흙먼지가 크게 일었다. 억새밭은 거세게 흔들렸고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저러다 큰일 나겠네 하고 중얼거렸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내가 감히 날 몰아세워? 이 집안 망친 건 너야. 내가 나한테 달라붙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김도연이 형의 소나기를 버티며 이를 악물었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이제 그만 좀 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는데 무슨 변명이 통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났잖아요. 태식은 더욱 세게 멱살을 움켜쥐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흔들렸고 눈가에는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맺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쳐내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흙과 먼지가 옷에 잔뜩 묻었고 주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막내딸 김수진은 울부짖으며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앞에서 이런 꼴 보이고 싶으세요? 지금 이 모습이 아버지가 바라시던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수진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태식은 땅에서 흙을 움켜쥐며 다시 도연을 밀쳤고 도연은 형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맞섰다. 바람은 점점 더 거칠게 불어와 묘비 위에 흙을 날려버렸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마치 고요한 돌비석이 자식들의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묵묵히 심판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저러니 아버지가 백구에게 다 맡기셨지. 사람이 아니라 개가 주인을 더 지킨 거야. 그 순간 백구가 크게 짖었다. 묘비 앞에 앞발을 세우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 지저대는 소리는 싸움에 몰두한 형제들조차 잠시 멈추게 만들 만큼 날카롭고 애절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태식은 그 소리를 무시하듯 도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다. 설사 아버지가 몰아남기셨다 해도 난 내 방식대로 지켜낼 거야. 도연은 헐떡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그게 지키는 거예요? 욕심으로 아버지까지 배신한 게 이젠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더는 숨길 곳도 도망칠 곳도 없어요. 수지는 흐느끼며 땅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물은 흙 위로 떨어져 번져나갔다. 묘터는 깊은 침묵과 긴장 속에 잠겼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형제들의 갈등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남긴 기록 앞에서 그들의 욕심과 죄가 벌거벗겨져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백구의 눈빛은 마치 주인의 뜻을 대신 전하는 듯 더욱 날카롭고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형, 이건 끝장이에요.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둘째 아들 김도연이 손에 쥔 수첩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 귀에 똑똑히 꽂혔고 웅성거리던 이들의 표정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다. 비난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 태식을 향해 쏟아졌다. 태식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필사적으로 두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죄가 들통났다는 두려움이 분노와 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새로 발견된 봉투 속 문서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여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까지 적혀 있어요. 내 자식들이 끝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남긴 땅과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욕심으로 싸울 거라면 차라리 낯선 이들이 쓰는 게 낫다. 아버지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탄성이 터졌다. 웅성거림은 곧 비난의 목소리로 번졌다. 결국 욕심에 눈이 먼 자식들이었구먼. 아버지 뜻을 저렇게 짓밟았으니 망신이지. 도연은 얼굴을 감싸쥐며 절망한 듯 중얼거렸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우린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가 다 막으셨잖아요. 욕심 부리면 가질 수 없도록 다 막아두신 거라고. 그러나 태식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듯 니를 악물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수진아, 그 문서 당장 내놔라. 아버지가 그런 말 남기신 건 그냥 겁주려고 한 거다. 진짜로 그걸 실행할 리가 없어.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어. 태식은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고 손끝은 떨렸다. 그러나 수진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김수진이 말했다. 안 돼요, 오빠.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게 진짜 말씀 아니었겠어요?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수진의 팔을 억지로 벌리려 했다. 순간 도연이 형을 밀쳐냈다. 두 사람의 몸이 다시 거칠게 부딪히며 땅에 쓰러졌다. 흙먼지가 솟구쳤고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백구가 묘비 앞에서 크게 짖었다. 짖음은 마치 세상을 꾸짖는 듯 깊고 길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 억새밭이 파도처럼 출렁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묘터를 더욱 어둡게 뒤덮었다. 태식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주저앉아 헐떡였다. 그의 손끝은 허공을 휘젓듯 떨리고 있었지만 이미 힘은 빠져 있었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수첩을 꼭 움켜쥐었다. 수지는 흐느끼며 두 오빠 사이에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확실했다. 두 형제가 욕심으로 아버지를 배신했고 결국 그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 위로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백구였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난 그냥 지키려 했을 뿐인데. 큰아들 김태식은 두 눈을 허공에 뜬 채 중얼거렸다. 얼굴은 흙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보다도 두려움과 혼란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수백 개의 바늘처럼 그의 몸을 찔렀다. 도연은 여전히 수첩을 움켜쥔 채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가락은 흙으로 더럽혀졌지만 수첩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도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욕심까지 다 내다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백구한테 맡긴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신음을 뱉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도연아, 닥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볼 리가 없어. 난 장남이었어. 집안을 이끌 책임이 있었단 말이다. 그런데 왜 나를 배신하신 거지? 왜 이 개한테만 마음을 주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과 같았고 손끝은 떨리며 땅을 파헤쳤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장남의 권위가 아닌 무너진 사내의 초라한 절규였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두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김수진이 말했다. 오빠들, 아버지가 끝까지 믿으신 건 우리가 아니었어요. 늘 곁을 지키던 백구였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건 돈도 땅도 아니에요. 진짜로 원하신 건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서로 지켜보라는 마음이었어요. 수진의 말에 마을 사람들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맞다. 돈보다 더 큰 게 있었던 거지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백구가 묘비 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낮게 울부짖다가 천천히 묘비의 앞발을 올렸다.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았다. 마치 주인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충직한 맹세 같았다.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 억새밭이 출렁였다.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흐느끼며 수첩을 품에 안은 채 떨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패배와 몰락 그 자체였다.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무덤 속에서조차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 묵묵히 심판을 내리는 듯한 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안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백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묘비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김수진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백구랑 함께 아버지 뜻을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백구는 그런 수진을 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묵묵히 묘 앞을 지키는 모습은 마치 이제 남은 건 오직 충직과 진심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했다. 도연 오빠, 이거 좀 봐요. 백구가 또 뭔가를. 막내딸 김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은 백구가 다시 앞발로 파헤친 묘비 옆의 작은 구덩이였다. 모두가 지쳐 침묵한 순간에도 백구는 고집스럽게 땅을 파고 있었다.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낡은 작은 상자가 드러났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입에 물어 수진 앞에 내려놓았다. 수진은 손끝을 떨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목걸이, 그리고 손바닥만 한 종이 쪽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어린 세 남매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식과 도연, 그리고 어린 수진이 모두 아버지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가장자리는 빛바래고 찍혔지만 그 웃음만은 또렷했다. 종이 쪽지에는 짧은 글귀가 남아 있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너희 셋이 웃던 그날의 모습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문장을 바라봤다. 수진은 눈물이 터져 나와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김수진이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우리였어요. 돈도 땅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웃던 모습이었어요. 태식은 몸을 휘청이며 무너져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남은 건 깊은 후회뿐이었다. 김태식이 말했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우리였는데. 도연은 흐느끼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김도연이 말했다. 형, 우린 둘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걸 우리가 발로 짓밟았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김수진이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백구한테 마지막까지 맡기신 것도 언젠가 우리가 진실을 보고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잖아요. 바람은 한층 차갑게 불어와 묘비와 억새밭을 스쳤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어쩐지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백구는 묘비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얌전히 앉았다. 그의 두 눈은 주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사명에 대한 평온함이 비쳤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결국 걔가 주인을 지켰구먼. 사람보다 더 충직한 게 저 짐승이었네. 태식과 도연은 땅바닥에 무너져 울고 있었고 수지는 사진과 목걸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다. 달빛이 새 남매와 백구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듯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욕심과 배신, 그리고 끝내 밝혀진 진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니었다. 오직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해준 충직한 백구였다. 장맛비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억새밭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묘터는 고요함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큰아들 김태식은 초췌한 얼굴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넓고 거칠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모든 것을 움켜쥐려던 눈빛은 이제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손에 향을 쥔 채 길게 고개를 숙였다. 김태식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장남이라고 큰 소리만 치고 욕심만 부리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외면했네요.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남은 생은 이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도연도 형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가에는 여전히 후회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김도연이 말했다. 아버지, 저도 죄인입니다. 형을 탓하면서도 결국 저도 같은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욕심을 버리고 남은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충직을 닮아 살겠습니다. 막내딸 수지는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두 오빠 옆을 지켰다. 그녀는 사진과 목걸이를 꺼내 묘비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김수진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오빠들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닫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끝까지 가족 곁에 남아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욕심과 탐욕으로 비웃음을 샀던 형제들은 이제 초라하게 무릎 꿇고 있었고 그 곁에는 묵묵히 주인을 지킨 백구가 함께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결국 저 집안을 바로잡은 건 걔였네. 아버지의 사랑과 충직한 짐승의 마음이 사람을 바꿨구먼. 백구는 묘비 곁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햇살은 묘터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모든 게 이제 제자리를 찾은 듯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세 남매는 묘비 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다. 욕심으로 얼룩졌던 지난 날은 씻겨 내려가고 남은 건 뒤늦게나마 서로를 붙잡으려는 마음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금붙이도 땅 문서도 아닌 가족을 지키는 마음과 충직한 백구의 울음이었다. 욕심은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만 진심은 언제나 남아있는 법입니다. 끝까지 곁을 지킨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충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일까요? 아니면 함께했던 기억과 마음일까요? 혹시 지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화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늦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